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CPR조의 김연경, 하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온라인 챌린지의 주제로 복습 매니지먼트 앱 스터디 스페이스를 기획 및 개발한 팀 CPR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인 스터디 스페이스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서비스가 탄생하게 된 서비스 제작 배경입니다. 현재 많은 학습자들은 학습을 하는데 복습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습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복습을 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점점 복습을 미루는 것을 반복하거나 혹은 좋은 복습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학습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는 복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습자들은 그저 복습을 많이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데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양치기 복습만 하게 되면 학습자는 쉽게 복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참고 사진을 보면 이처럼 복습을 어려워하는 많은 학습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습자들은 복습의 재미를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특정 지식 내용을 반복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반복하여 보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복습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조로운 반복 학습은 복습을 반복 행동으로만 만들 뿐 학습자의 실질적인 지식 습득과 확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복습 어플리케이션들이 앞서 언급한 학습자들의 애로사항을 온전히 해결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복습 어플들은 주로 단어 위주의 반복학습 또 혹은 길이가 짧은 문장의 반복만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학습과 관련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와 복습 어플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플들은 출시될 때부터 이미 특정 복습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내용이 생긴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또한 복습 기록용 어플과 같은 경우는 복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체크하는 형식인데요. 따라서 많은 학습자들이 복습과 관련한 개인의 행동 교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학습 시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복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학습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주 목적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습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복습 방법 제공 및 효율적인 복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많은 학습자들은 단조로운 방법으로 인해 복습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쉬우며 또한 복습 습관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복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효율적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미 요소가 첨가된 복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학습자들은 복습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복습 동기부여를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타파해줄 재미 요소가 첨가된 복습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복습 과정을 비단 지루한 과정이 아닌 재미있는 경험으로서의 학습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복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들 개개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자료에 기반한 복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어플에서 경험하던 그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스터디 스페이스입니다. 이는 공부를 뜻하는 스터디와 공간을 뜻하는 스페이스의 합성어로서 사용자의 공부 공간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앱 디자인으로서 우주를 현상화하는 콘셉트에 맞게 공부와 우주를 의미하는 스페이스를 합친 단어 스터디 스페이스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스터디 스페이스의 타겟 유저는 복습을 통해 학습 효과 증진과 지식 확장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습이 귀찮거나 어려운 사람들,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길 원하는 사람들, 지식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습득하길 원하는 사람들, 새로운 방법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앱 스터디 스페이스는 학습을 원하는 누구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개발형 어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스페이스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인간의 기억을 우주, 그리고 그러한 기억을 담당하는 기억 공간들을 우주의 행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사용자는 지식이자 기억 공간인 행성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우주를 점점 자신의 행성들로 채우며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 스페이스의 앱 아이콘과 그래픽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앱 스터디 스페이스가 가지는 장점이자 주요 기능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체화한 사항들은 현재 많은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한 후에 그에 대한 솔루션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로는 학습자들은 평소 복습을 어렵게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복습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자입니다. 이를 앱에서 현실화시켜 복습률 관리, 복습 자료 수시 열람, 자가 음성 및 필기 테스트와 같은 다양한 복습 기능을 자발적으로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학습자들이 효율적인 복습 습관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효과적인 복습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복습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이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를 앱에서 제공하기 위해 교육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 이론을 바탕으로 1일, 4일, 7일, 30일 단위로 복습 유도 알림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학습자들의 불편함으로는 학습자들은 자신이 지식 확장을 하고 싶은 특정 주제에 대한 맞춤 복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복습 주제의 선택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스터디 스페이스는 복습 자료를 직접 업로드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복습 자료를 복습 주제로 선정할 수 있게 앱 내부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여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평소 복습을 지루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따라서 재미 요소가 첨가된 복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대한 솔루션이 되며 이런 솔루션을 앱 스터디 스페이스는 학습률과 관련한 시각적인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현실화했습니다. 다음은 스터디 스페이스의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원 모두 서비스 기획에 참여하였고요. 앱 UI 디자인은 팀원 김연경, 앱을 구현하는 개발은 팀원 하수진이 담당하였습니다. 개발 관련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개발 프레임워크는 플러터로 사용했는데요. 플러터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빌드가 가능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안드로이드 유저와 아이폰 유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저희는 따로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현재 총 4개의 콜렉션이 있으며 Files, Planets, Review, Upload Time과 같은 콜렉션이 있습니다. 스토리지에서는 사용자가 올린 학습 사진, PDF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스터디베이스의 주요 기능입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복습 자료 업로드, 복습 유도 알림, 복습 자료 수시 열람, 자가 테스트,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습 자료 업로드입니다. 복습 자료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복습 자료를 복습 주제로 선정할 수 있게 앱 내부적으로 저장하였습니다. 복습 자료를 업로드하는 첫 번째 단계는 홈 화면의 플러스 버튼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식, 행성을 추가한 후 그 지식 안에 속할 복습 내용을 리스트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추가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리스트 추가 과정에서 리스트 이름을 지정을 하고 카메라, 앨범, 파일과 같은 경로를 통해 복습 파일 자료를 불러와 확인 버튼을 통해 확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후에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에 맞게 복습 자료가 리스트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망각하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기반해서 복습을 해야 한다는 알림을 알려줍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에 따르면 같은 횟수라면 한 번 종합하여 반복하는 것보다 일정 시간의 범위에 분산 반복하는 편이 기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론에 기반하여 본 앱은 사용자가 특정 복습 내용을 지정을 하면 1, 4, 7, 30일 단위로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복습 자료 수시 열람 기능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공부 내용을 복습하도록 등록한 복습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등록한 복습 자료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공부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기능 또한 제공하는데요. 이 기능은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때 등과 같이 사용자의 버려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습을 귀찮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자료를 듣기만 하면 되니까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으며 많은 공부량으로 인해 눈이 피로한 학생에게는 잠시 눈을 감고 학습 내용을 듣는 방식의 새로운 공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자가 테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복습을 할 때 학습 자료를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 자신이 어떤 내용을 모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터디 스페이스는 음성과 필기인식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직접 복습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자가 테스트 기능 중 먼저 음성 테스트를 설명해 보자면 본 앱은 음성 인식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가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유도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한 내용을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음성으로 복습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앱이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통해 텍스트화하며 이러한 결과물을 기존 복습 자료 원본과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복습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지식이 구조화, 체계화되어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학습 테스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가 테스트 기능 중 필기 테스트인데요. 음성 인식 기능은 음성 녹음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과 같이 조용한 독서실과 같이 떠들 수 없는 환경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필기 복습 테스트 또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필기로 복습을 테스트하는 건 그 유명한 백지 복습이고요. 백지 복습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이 손으로 직접 쓰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백지 복습은 다 쓴 후에 자신이 직접 공부 자료와 비교를 해야 하지만 본 서비스의 백지 복습은 서비스가 자동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스터디 스페이스의 마지막 주요 기능으로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시각화와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시켜서 학습자들이 즐겁게 복습을 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데요. 앱 스터디 스페이스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는 크게 학습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터디 스페이스의 게이미피케이션 기능 두 가지는 행성 내 지식별 학습률 확인 그리고 전체 학습률에 따른 우주 건강도 확인입니다. 스터디 스페이스의 게이미피케이션 기능 중 행성 내 지식별 학습률 확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스페이스의 세 번째 주요 기능인 복습 자료를 열람하여 보는 과정에서 플로팅 버튼인 복습 확인이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복습을 위해 특정 자료를 열람하여 자료를 본 후 자율적으로 복습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앱 자체적으로 해당 버튼 클릭수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내부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권장 복습 주기인 14730일 단위로 복습이 권장되며 이러한 복습 횟수와 사용자의 복습 확인 클릭 횟수의 비를 계산해서 특정 지식에 대한 복습률을 시각화를 하여 보여줍니다. 지식 리스트 확인 화면에서 이러한 복습률을 지식별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복습률이 낮은 경우의 지식은 빨간 색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복습률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뿐더러 복습률을 채워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또 다른 기능인 전체 학습률에 따른 우주 건강도 확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된 사용자의 지식 복습률들을 이번에는 모두 합산하여 전체 학습률을 앱 내부적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해진 전체 학습률에 따라 우주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존재합니다. 전체 학습률이 높을수록 우주를 형상화하는 모습은 화려해지며 반면 전체 학습률이 낮을수록 우주 건강도의 모습은 단촐해집니다. 이러한 참여도에 따른 시각적 재미 요소는 사용자가 복습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으며 시각화 결과를 통해 복습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 앱 스터디 스페이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용자들의 복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습의 중요성을 알 것입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복습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그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 자체를 하나의 어려운 과정이라고 느끼거나 혹은 복습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플 스터디 스페이스는 이 같은 학습자들에게 복습 주기에 기반한 알림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습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어플 내 자체적으로 설정된 복습 주기 외에도 학습자 개개인의 선호에 맞춰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하여 본 어플은 학습자들에게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인 복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습자들은 복습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습을 일종의 귀찮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플 스터디 스페이스는 테마 및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복습은 지루하고 귀찮은 과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복습을 하는 중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이의입니다. 어플의 테마는 사용자가 지식 공간을 확장해 나간다는 테마이며 기기를 통한 자유로운 복습 내용 열람, 본인의 학습 내용을 음성으로 듣기, 필기 음성을 통한 백지 테스트 등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습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의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사용자는 기존의 의지박약 그리고 작심삼일 공부법에서 벗어나 어플이 제공하는 기능인 다양한 복습 방법 및 테스트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접근 방식에 기반해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학습 도우미라는 점입니다. 따로 학습을 지도받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학습 지도는 따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해서 이에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플 스터디 스페이스는 긍정적인 이유로 평소 공부 방법을 익히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학습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학습 도우미로서 누구에게나 어플만 있으면 학습 지도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엔 공부 자체를 배운다는 점에서 재미로 느끼는 학습자들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 혹은 사회적 강압으로 인해 억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팀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회의 교육 한계점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이 진정한 학습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아가고 스스로 거기서 재미를 느끼기를 돕고자 합니다. 사용자들은 어플을 통해 본인이 직접 관심 있는 학습 분야에 대한 학습 내용을 등록하고 반복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직접 복습하면서 해당 지식을 본인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플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 완료된 기능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개발 진행 중이라 아직 미완성된 기능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생겼고 이 행성을 클릭을 하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회원가입을 한 계정이 있기 때문에 저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홈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미 등록을 해놓은 이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도 이게 연동이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시언어라는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행성의 이름으로 이제 뭐 시언어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시언어라는 행성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시언어에서 변수를 배웠는데 변수가 좀 종류가 많아서 헷갈린다. 그래서 이걸 계속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변수라는 지식 이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관련된 이제 자료를 찍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추가 누르게 되면 변수라는 이름의 이제 지식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은 복습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여서 이제 0%라고 뜨는 거 볼 수가 있죠. 클릭을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찍었던 그 사진의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이제 이것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아까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이제 앨범도 있고 파일도 있어요.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러리에 이미 있는 거를 불러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를 이제 눌러서 이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복습하는 그 자료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 복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복습을 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1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데, 이제 40%로 이제 아까 원래 0%였는데 40%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총 5번을 복습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복습을 하게 되면 20%씩 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복습의 그 퍼센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복습을 얼마나 했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총 복습률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습률에 따라서 지금은 90%로 복습률이 좀 높은 상태라서 행성이 좀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복습률이 좀 낮아졌다 이러면 막 돌덩이가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좀 복습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 같은 거를 주는 약간의 재밌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저희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따로 이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미 저장해 놓은 이제 복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리스트들이 뜨는데요. 17일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18일 날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복습 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에빙하우스 망가곡선에 1일, 4일, 7일, 30일, 그리고 그 당일날 이렇게 총 5번의 복습을 여기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기능도 있는데요. 이제 이 시언어 내가 등록해놓은 시언어 이제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만들었어 이러면 여기서 꾹 누르면 행성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모달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시언어라는 행성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학습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학습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며 자율적인 학습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 앱 스터디 스페이스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 서비스와 같은 어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어플이 코로나 시대의 학습자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터디 스페이스를 기획한 팀 CP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